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건이 맞는 것, 이 검사하는 부분은 if문과 비슷해요. 그 원리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if문은 조건이 맞으면 한번 딱 실행되고 넘어가는 거고요. 반복문은 조건이 맞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for문, while문, do while 이렇게 있는데 사실 형태만 다를 뿐 동작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문 하나만 온전히 이해해도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코드를 for문 하나로도 다 할 수 있고요. while문 하나로도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긴 모양이 좀 다르고 용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포문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FOR, 포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if문처럼 가로가 열립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세미콜론이 이제 2번 들어가는데요. 이 세미콜론 사이에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 이제 초기값이에요. 이 초기값은 보통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주는데요. 뭐 int i는 1 이런 식으로 줘요. 아니면 i는 0. 그런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딱 한 번 실행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초기값에 int i는 0 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 조건식에 i는 작냐 5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값을 0으로 뒀잖아요. 그러면 5보다 작냐고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럼 true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구문을 실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실행 구문이 한 번 딱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증감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와서 그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i++ i를 증감하는 뭐 이런 식을 넣어놓으면 i가 1 딱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증감식을 통해서 i가 1이 늘어나서 아까 0이었으니까 1이 되고요. 1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조건식을 검사해요. 근데 i가 아까 5보다 작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그러면 1이 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다시 실행 구문으로 돌아와서 실행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포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소스가 옆에 있는데요. 좀 이따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이 소스를 한번 잘 볼게요. 그럼 제가 다 이미 알려드린 거예요. 처음에 for 그리고 int i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0값을 줬어요. 근데 이 int i는 밖에 해도 돼요. 밖에 그냥 위에 선언을 하고 그냥 i는 0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i를 보통 이제 쓰는데요. 여기에 0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배울 배열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직 프로그래머가 덜 됐을 때 덜 된 사고에는 왠지 1을 넣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머 많이 하다 보면 0이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하면 하여튼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나중에 받으실 거예요. 아무튼 i는 0을 넣고요.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냐 이거를 물어보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i가 처음에 0이기 때문에 i가 0일 경우에 10보다 작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구문 부분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value 플러스 i 이래서 i가 현재 0이니까 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증감식 부분에 이제 i 풀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i가 이 순간 뭐가 된다? 1이 돼요. 그래서 이 1을 이제 10과 다시 비교하는 거예요. 10보다 작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작기 때문에 다시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은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 구문입니다. 왜? 이상하다. 조건식이 10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10은 10보다 작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포문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 딱 돌고 0부터 9까지 출력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 중에 while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while문은 사실 포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은 참 신기하게 아까와 다르게 포문과 다르게 조건식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while문은 이 조건만 검사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계속 실행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식이
어떤 변화가 없는 조건식이다. 그 조건식을 변화시켜주지 못할 어떤 요소가 없으면 그냥 무한 루프를 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while문은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실행 구문이 있고 실행 구문이 끝나면 밑에 그냥 증감식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포문에도 이런 식으로 구현한 코드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건 마치 while문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식은 바깥에 꺼내놔요. while문 바깥에 꺼내놓고 여기에 뭐 i는 0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에 i는 10보다 작은가 라는 거를 넣어놔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true가 되기 때문에 while문이 계속 도는 건데 돌 때 뭐예요? 실행 구문이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증감식은 그냥 실행 구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감식에는 보통 조건식의 어떤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i가 뭐 10보다 작느냐를 조건식에 넣었으면 i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넣죠. 근데 i 플러스 플러스에서 보통 1씩 증가시키지만 2씩, 3씩도 증가가 가능해요. 근데 잘 쓰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런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거든요. do while은 사실 반복문 중에 가장 안 쓰이는 반복문이에요. 정말로 잘 안 써요. 많이 안 쓰는데 왜냐하면 사실 while문으로 거의 그냥 뭐 100% 대치가 되고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처음에 조건이 맞던지 안 맞던지 그냥 한번 딱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뭔가 코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do while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딱 필요한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do while을 써서 코딩을 해놓은 다른 개발자도 있으니까 그 코드를 보려면 알기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초기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바깥에 while문처럼 선언이 되어 있고 do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중괄호가 열리고 닫혔는데 여기는 반복될 부분, 그러니까 while문과 똑같아요. 그래서 반복될 실행 구문이 써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행 구문을 쓰고 보통 그 밑에 증감식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특이하죠. while을 그 다음에 써요. while을 그 다음에 쓰고 그 안에 조건식을 쓰고요. 그리고 딱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는 while문과 좀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while문은 세미콜론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중괄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do while은 그냥 소괄호로 끝나서 딱 세미콜론을 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거는 처음에 do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반드시 한번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while 쪽으로 가서 조건이 맞으면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실행을 하고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한 번만 실행하고 나오는 거예요. 맞으면 계속 조건식이 틀려질 때까지 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